여기는 요새 종묘 때문에 조금 말이 논란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돼가요? 네, 종묘는 지금 사실 1995년에 종묘가 세계적으로 지정된 이후에 20년 동안 모든 정권의 바뀌대로 잘 진행됐었는데 지금 현 서울시정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부딪혀서 세계유산센터 유네스코에서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거죠. 예를 들면 거기에 그 근처에 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게 지금 이제 논쟁거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냐. 지금 그 고층 건물이 짓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거는 세계유산 영향평가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일단 종묘지구의 세계유산 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관보 게재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세계유산법에 국내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국토부하고 1년 동안 여러 가지 검토 거쳐서 이번 주 18일 날 사실병 예고를 통해 가지고 국무회의를 거쳐 가지고 내년 3월에 세계유산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 의무를 받게 돼야 됩니다. 뭘 받아요? 서울시에서는 이 국내법에 의한 세계유산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건물을 저희들이 원래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영향평가에 의해서 유네스코에서 와서 각기 영향평가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원래의 규정이 71.9m였습니다. 그 층수 높이 고도 상한을 정한다. 그렇게 하면은 경과 해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주장하는 것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초고층으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네. 아직은 결론이 못 난 상태군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저희들하고 조정회의를 거쳤습니다. 네. 아직 대답을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울산 방부대 암각화 보전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아닙니다. 이게는 20년 동안 숙제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들 내년에 세계유산 유연을 하면서 거기가 세계유산 지역이 해당됩니다만은 20년 동안 물 문제로 이게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결국 방출 암각화는 울산시가 원하는 식수 문제하고 주민들은 이 식수를 해결하지 않고 바로 네, 그거 되게 복잡한 어쨌든 식수 문제가 있는데 아직은 정리가 안 됐다고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업무보고 내용인데 종묘 문제입니다. 그 대통령이 종묘 때문에 논란이 있던데 그거 어떻게 돼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종묘 인근 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지금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내년 3월에 세계유산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세계유산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게 되니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요. 그래서 개발을 하더라도 우선은 문화 고유의 가치에 대해서는 보존을 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스카이라인을 갑자기 70m 제한이었는데 140m로 올리면서 종묘의 스카이라인이 확 뭔가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는 이거 평가 받아봐야 된다. 환경평가 받아봐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조례를 바꾸면서 계속해서 개발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건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내년 지선을 앞두고 오세훈 시장이 뭔가 성과를 계속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강 유람선, 한강 버스 뭐 이런 것들도 그냥 무리하게 하다가 지금 사고 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다음 서울시장이 수습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종묘 이슈 무리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에 대한 대통령이 메시지도 내고 사실 업무보고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많은 국민들이 종묘 이러다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막 김건희 윤석열이 막 차담회하고 실제로 막 들어와가지고 접근 금지 지역까지 막 이렇게 침탈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재가 손상되는 거에 대한 불안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민 청장이 결국에는 세계 유산법을 내년 3월에 통과시키면서 결국에는 환경평가 받을 수 있게 하고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차근차근의 스텝 바이 스텝을 밟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에 대한 메시지를 업무보고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뭐 세운상가에 대한 그 개발에 대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냐, 그리고 현명하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의 서울시와 사실은 국가의 대통령실과의 논의가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정권과 그리고 지자체가 이게 당이 다르다 보면은 소통도 잘 안 되고 불협화음 나고요. 서로 정쟁으로 가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년 지선은 정말 서울시장 누구 뽑는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업무보고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또 반발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뭐 겉핥기로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그랬냐면 오세훈 예. 서울시장이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라. 그리고 수박 겉핥기식 질문이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반발을 하려면 왜 모르면서 아는 척한 건지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수박 겉핥기인지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냥 개발을 막게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 그리고 강북이 뭔가 우리 시민들과 함께 다시 발전해야 되는데 그거를 발목 잡게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포장을 해갖고 이게 마치 이재명 정부가 오세훈이 하는 일을 발목 잡는다, 그 프레임으로 앞으로 선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의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납득은 잘 안 된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의 겉핥기 식인지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강북의 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 사업 개발 필요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도 부동산 대책하고 공급들 늘리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재개발도 하고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문화유산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하나씩 하자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의 오세훈 시장은 지금 마음은 급하죠. 이제 반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직 사퇴 시한이 3월이거든요. 내년. 3월. 예. 그러니까 지금 벌써 12월이니까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뭔가를 성과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안 되게 됐어요. 무용지물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반발하는 것이다. 라는 최근에 생각이 여론조사를 보면 그 정원호 성동구청장, 박주민 의원 뭐 그런 민주당 인사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뭐 이렇게 앞선다 뭐 그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여론조사 그러니까요. 결과가. 그래서 가상대결을 붙여보잖아요. 예. 정원호, 오세훈, 박주민, 오세훈 예. 이런 식으로 붙였는데 하여튼간에 지금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스탠스 잘 잡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일 잘하는 구청장 칭찬하고 난 이후에 탄력이 더 받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탈모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뚜껑 열어보니까 성동구에서는 이미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탈모약에 대해서. 예. 그래서 2030에 정말 내가 탈모약을 먹어야 되나 시작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던 친구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탈모약이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비급여 때문에 또 비용의 부담도 돼요. 근데 의학적으로도 이왕 먹을 거 일찍 먹기 시작해야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빨리 먹어야 되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그게 가격적인 이 장애물이 있어서 그동안 시작을 감히 못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가가 조금 더 풀어주자라는 면에서 여기서도 또 정원호 청장의 미담 사례가 나오네.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지 않고 본인이 그동안 해놨던 많은 사업들의 컨텐츠들이 결국엔 자산으로 가서 오세훈보다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강버스 사고의 문제도 한강 유람선으로 전환하자. 왜냐하면 그 투여한 비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아예 그냥 백지화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지금 종묘 사업 같은 경우도 본인의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감히 얘기는 못하지만 결국에는 개발은 하되 조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서울 시민들이 정말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시장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평가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민주당도 서울시에서의 그런 선거에 승산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